생각보다 자동차 코디해주는 남자 컨텐츠 사연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자동차 코디해주는 남자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려고 한 게 세상에 나쁜 차는 없다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나한테는 좀 불편하더라도 누군가한테는 재밌고 좋은 차일 수 있고,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차를 누군가는 되게 시시한 차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의 시선 컨텐츠는 아시다시피 트랙스 크로스오버이고, 이 차 역시 제가 느낀 장단점이 되게 명확한 차였습니다. 그리고 차를 타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타보았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박텐입니다. 이번에 트랙스가 그린카에 쫙 깔렸더라고요. 이 차는 액티브 트림입니다. 가장 잘 팔리는 등급이더라고요. 제가 봐도 이 트림 구성도를 보니까 액티브가 그래도 자동차를 샀을 때 만족도가 높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 차 중에서는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싶습니다. 이 전면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는 현기차와 겨룰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 이제는 나온 것 같아요. 신용카드 조회 중입니다. 많이 국산차스러워졌다고 듣긴 들었는데 쉐보레 느낌은 납니다. 좀 뭐랄까 단단하기도 하고 스티어링 반응도 조금 더 직결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자주 다니던 방지턱, 오 단단하네. 저는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편한 승차감, 조금 더 부드러운 서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단단합니다. 와, 여기 진짜 헬이네.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차는 좀 편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방지턱 같은 거 넘고 놓으면 안 좋은 곳 다녀보면은 이 차 성격이 바로 드러나거든요. 저는 좀 뭐랄까 운전 살살 하면서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추천드리기는 어렵다. 대신에 이제 운전에 있어서 느낌은 더 좋은 건 있어요. 핸들을 돌렸을 때 반응이라던가 이런 거는 일반 현기차보다는 조금 더 직결감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다녀봤을 때 출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출력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초반 출발할 때는 살짝 엑셀을 깊게 밟아야 나가는 느낌, 차선 변경을 위해서 급가속이 필요할 때 아니면 조금 더 추월을 해 나가야 될 때 반응이 살짝 굼뜬 느낌은 있거든요. 급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가속이 붙은 상황에서는 속도가 꽤 잘 붙어. 한 40km대부터 가속감이 너무 좋은데, 그러니까 일상 영역에서 타고 다니기에 출력이 모자라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. 근데 일단 이게 진동이 좀 있습니다. 아이고 저기 사고 났네. 내가 저런 거 많이 당해봐서 알지.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터보 엔진의 진동은 핸들을 통해서도 올라오고 시트에서도 잔잔하게 느껴집니다. 디젤처럼 탈탈탈 거리는 그 정도의 진동은 아니고 일반 가솔린 차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진동이 좀 있는 편이다,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단단한 차들의 특징이 울퉁불퉁한 노면이 안 좋은 곳 이런 데서는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고속 주행 때는 뭔가 느낌이 좋아요. 그러니까 차체가 안정감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상당히 차 안으로 충격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. 정숙성은 조용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딱 그 급에 맞는 차의 느낌입니다. 브레이크, 저번에 제가 쌍용 토레스 탔을 때 브레이크가 상당히 밀리는 느낌이었다고 했잖아요. 얘는 출력이 나쁘지 않은 만큼 브레이크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말리부 탔을 때 브레이크가 참 괜찮았던 기억이 나는데 운전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이 크실 수 있어요.
잘 서. 다만 작은 엔진에서 이런 출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엔진 소음은 가끔 그르릉거리긴 하는데, 그 쉐보레 말리부에서 났던 1.35 터보 거기서 났던 엔진음보다는 좋아요. 그냥 노면 소음이라든가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차는 편한 느낌의 차라기보다는 조금 달리는 성향을 가지신 운전자들이 좋아할 만한 차, 그런 느낌이네요. RPM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RPM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엔진음이 너무 막 불편하게 올라오지도 않아요. 그런 것도 마음에 드네요. 힘들다 이런 느낌은 또 덜 들어서 밟아도 좀 부담이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성능적인 면을 떠나서 시내 일상 주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점들은,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덜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적인 측면들,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좀 센서가 예민한 편인 것 같긴 해요. 아까 전에 제가 후진을 해서 들어갈 때 후방 센서라든지, 방금 같이 앞에 차가 갑자기 속도가 줄었을 때 이렇게 경고음을 울려주는 거, 앞에 빨간 등이 뜨면서, 이런 건 운전할 때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, 깜빡이를 켜면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통은 우리가 경고음을 알려준단 말이죠. 뚜뚜 뚜뚜 하면서. 분명히 이 차는 차가 많은 곳을 다니는, 일상 주행에서 많이 타고 다닐 차고, 물론 내가 좌우 주시를 잘 해서 차선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, 간혹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자동차 경고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갑자기 차가 옆에 생겼을 때 그 경고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 거고,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 차 가격대를 봤을 때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이 탈 확률도 높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좀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. 생각보다 시트에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네. 통풍 시트를 켰을 때 진동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계속해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진동이에요. 기어봉이라든가 핸들, 시트, 그리고 요 페달 쪽 진동이 조금 있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운전 피로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. 얘는 그리고 CUV죠. 세단과 SUV가 크로스오버된. 그래서 그런지 커브를 틀 때는 세단 같은 느낌이 나서 뭐 이렇게 차선을 바꾸고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이 주행을 할 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뭐랄까, 이 시트가 조금의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측면에서 안 맞냐면은 허벅지가 일단 많이 안 받쳐주고, 몸을 감싸는 느낌의 시트가 아니라 사이즈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겠죠. 이 차급에 맞는 뭐 안락한 주행에 맞춰진 시트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, 커브 때는 확실히 몸이 좀 안 쏠려.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차가 달리는 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. 컴포트한 차라기보다는 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. 이거 타보니까 느낌이 왔어. 밟고 싶네. 조작감이나 직진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좋다. 그리고 이게 차를 좀 몰아보다 보니까 운전이 미숙한 사람한테는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싶어요. 아무래도 좀 차가 길쭉하고, 그리고 이게 생각 외로 유턴 반경이 되게 길어요. 휠베이스에 비해서 좀 유턴 반경이 좀 긴 느낌이네요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K5도 이 정도로 길지는 않거든요, 사실. 그리고 진짜 이 차는 도로가 좋은 데서는 너무 승차감이 좋은데, 노면이 조금만 안 좋아져 버리면 많이 튀네요. 이게 좀 18인치 휠이 과한 느낌도 있고, 액티브 등급으로 올려버리면 18인치 휠을 무조건 가는데, 이건 좀 선택권을 줬어야 되지 않을까. 좀 편하게 타고 싶은 사람들은 17인치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.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선택을 아예 거의 못하게 해놨더라고요.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차예요. 아시다시피 핸들을 조용해주는 기능이 없거든요. 그걸 되게 유용하게 썼던 제 입장에서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되게 크게 느껴져요. 이제 쉐보레도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들여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안드로이드 오토,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, 공조기는 물리 버튼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고, 뭔가 직관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뒤로 가기가 없다든지 되게 심플합니다. 디스플레이 끄기? 이게 왜 있지? 아니
끌 수도 있구나. 이거 왜 끌까? 그리고 연비가 메인 창에는 안 나와가지고 내가 한참 찾고 있는데, 연비를 보고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계기판에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연비가 나오는 거구나. 좀 불편한데?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노래를 들어보면 좋거든요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, 유튜브를 볼 때는 말이 되게 뭔가 물 먹은 것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좀 계속 써야 되거든요. 얘가 순정 내비가 없다 보니까 무선이라서 너무 편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데, 한편으로는 순정 내비가 필요할 때도 있었거든요. 어떤 경우냐면 터널에서 핸드폰 내비 같은 경우에는 좀 먹통이라 가지고 위치를 제대로 못 잡는 케이스가 있는데, 순정 내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터널에서 잘 잡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제가 자주 다녔던 강남 순환도로에서는 이 순정 내비가 꽤 유용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뭐 이런 선택권 같은 거는 줬으면 어땠을까. 너무 가성비라는 컨셉을 잡고 이것저것 빼버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분명히 오토홀드가 생기고 이렇게 디자인을 신경을 쓰신 거는 많이 개선할 의지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다는 게 보여지는데, 조금 더 디테일하고 사소한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그래도 현대기아랑 경쟁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. 문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따로 시공을 안 하더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앉아봤는데 좀 괜찮았던 거는 바닥이 평평했던 건 좋았던 것 같고, 저는 허리랑 목이 안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목이 안 좋은 사람 특, 그러니까 저 같은 환자는 불편한 의자나 침대 같은 거를 써보면은 바로 몸에서 반응이 옵니다.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, 제가 특히 자동차를 탔을 때 느끼는 두 가지 발작 버튼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시트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휠 사이즈입니다. 일단은 차가 재밌고 안 재밌고를 떠나서 불편한 승차감을 못 버티는 성격이고, 이 시트가 불편하게 딱딱하거나 휠이 커서 노면에 충격이 크게 들어오는 차를 좋아하지를 않아요. 그냥 제 기준으로는 이 트랙스 액티브 트림이 그 휠 사이즈와 시트 두 가지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운전의 피로감이 좀 컸습니다. 여기까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,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이제 아마도 가격대가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살 차들이고,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선택하면은 만족을 하실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먼저 이런 분들에게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나는 편의 옵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운전할 때 필링을 섬세하게 중요시 여긴다. 가격대 차들 대비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고, 무엇보다 이 차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. 그리고 1.2 엔진 배기량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감면 부분과 저공해차 혜택을 받고 싶다.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둔다면 만족을 하고 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거꾸로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. 달리는 것보다는 적당히 편한 차를 선호하고, 편의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. 나는 아직 운전이 조금은 서툴다. 제가 트랙스를 운전해보면 면서 느낀 건 의외로 이제 차가 길고 덩치가 있는 느낌이라서 아마 초보 운전분들이라면 약간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주행할 때는 진동이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, 정차 시에 특히나 조금 진동이 들어오는 편이니까 구매 생각이 있으시면 꼭 한번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 생각으로 이 트랙스라는 차에 가성비라는 단어에 그렇게 꽂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같은 가격의 준중형 세단 아니면 뭐 소형 SUV들, 이런 차들도 성격이 다를 뿐이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, 그냥 동 가격대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제가 느낀 트랙스 크로스오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드라이브 하세요. 차코남 사연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지? 생각 같아서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 사연 하나 준비하는데도 생각보다 제가 시간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